그럼 두 번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미국 야후에서 미국에서 시판 중에 이제 세대 전기차가 있는데 그 세대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을 다뤘습니다. 감가상각률은 아시겠지만 감가상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고차의 어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낮아지면 실제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가격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잔존가치, 감가상각률이 어떻게 결정이 돼 중요한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 미국 야후에서 다뤘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안에서의 감가를 다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신차를 뽑을 때 가장 많이 좀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 감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차종이 각각 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왔나요? 예. 그 세 가지 차종이라면 그냥 테슬라의 모델 3, 테슬라도 여러 뭐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델 3,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이제 그 폴스타 2가 있습니다. 폴스타 2가 있는데 이 세 차만 분석했을 때 감가상각률을 이번에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평균의 5년 감가상각률은 58.8%인데 근데 모든 차량, 그 내연기관차 포함한 모든 차량의 감가상각률은 41.5%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내연기관차를 포함했을 때 상당히 높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전기차가 아직은 중고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좀 값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의 감가상각률은 54.5%, 아이오닉은 이제 감가상각률이 60.4%입니다. 폴스타는 볼보가 만든 전기차입니다. 볼보 계열사가 만든 전기차인데 폴스타 감가상각률은 60.2%입니다. 그러니까 폴스타보다는 아이오닉이 좀 다소나마 감가상각이 높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전체 중고차에도 문제가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폴스타라고 이제 그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테슬라의 모델 3랑 경쟁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20% 가까이 감가상각률이 아이오닉 6가 높다. 이 점은 사실 현대차가 좀 더 분발할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이오닉 6가 좀 열세에 있네요. 뭐 60% 이상의 감가상각률이라니 그 원인이 좀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차체가 약해서인가요? 예. 차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나마 현대차에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럼 감가상각이 왜 이렇게 높냐? 차체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특히 전기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 마케팅이 아직 부족한 점 등이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갖다가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가 폴스타처럼 감가상각 60%라는 거는 인지도 부족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차를 갖다가 여전히 계속 후속차를 갖다 내놓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접지 않고 추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R&D를 투입하는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감가상각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현대차에게 좀 다행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전기차 브랜드 입지 쪽에서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약간 밀리는 느낌이 강하죠. 여기에서 감가상각률도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마케팅도 하고 이 신차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는 게 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임원이 미국의 외신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의외로 강하게 전기차에 대한 우리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보조금을 IRA에다 폐지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 한 개 정권에 국한돼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걸 갖다 미국 소비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다 출시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닉 6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실제로 본인들이 말한 대로 감가상각률을 낮출 수 있는 후속적인 전기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아이오닉 6에도 긍정적 역할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다른 전기차 완성차가 업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기차 캐즘에 들어섰기 때문인데 전기차 캐즘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판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판가가 높은데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갖다 기반해서 인건비를 갖다 낮추면서 전체적인 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여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많죠. 특히나 이제 노조 협상이 계속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순이익의 30%를 좀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뭐 이런 협상안이 지금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는 15%를 요구했으니까 현대차 30% 요구할 수 있잖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죠.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률과 쭉쭉 뻗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는 비록 영업이익의 순이익이 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에서 별 다른 차이는 없을 거라 봅니다. 순이익이 30% 요구했다는 것은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훼손하는 동시에 너무 많은 순이익을 요구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현대차 3위 기업이 완성차 3위 기업이긴 하지만은 현대기아차 3위 기업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경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마당에 R&D를 갖다가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순이익을 30% 노조에 돌려준 것은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30% 돌자 그만큼 R&D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노조의 순위 30%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비판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조도 받아들이고 현대차도 슬기롭게 그 노사협상을 마무리해서 현대차 주가가 뻗어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겠습니다.